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추가 재정을 부담하는 안건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고비는 넘겼지만 2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시가 떠안게 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군산 전북대병원. 오는 2028년까지 지상 10층의 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군산 전북대병원 시비 추가 부담안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200억을 부담하는 것을 이제 타당하다고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협의 후에 사업 추진하는. 군산시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200억 원. 이에 따라 군산시가 부담할 시비는 기존 203억 8천만 원에서 403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부담을 의회가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의회는 그동안 지자체 책임이 아닌 비용 증가분을 군산시가 떠안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의 시비를 4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입장입니다. 시는 하반기에 새로 구성되는 군산시의회에 출연 변동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의회를 더 설득하고 20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걸 우리가 이제 확보해서 이거를 지원해주고 또한 거기하고 이제 그 협약서랑 이런 것들을 다시 변경 협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어쨌든 적기 준공하고 적기 개원해서 양질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증액은 필요하다는 군산시와 지자체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시의회,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또 하나의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멀티배터리 평가센터 구축에 이어 전동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1,500억 원 규모의 전동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합니다. 이에 앞서 218억 원 규모의 전기상용차 멀티배터리 시스템 평가센터를 유치해 구축에 나섰습니다. 도는 이들 2개 기관과 단지를 유치하면 상용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산학융합원이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전북산학융합원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유망 강소기업 3곳과 강소기업 1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강소기업에는 3년 동안 최대 1억 5천만 원, 강소기업에는 1년 동안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 마케팅, 수출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군산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누적 매출 4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출시된 이후 6년 만에 400억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 153만 건의 누적 주문 가운데 66%가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됐습니다. 시는 공공배달앱에 전통시장 배송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군산시는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암동 설해장터와 영동상가 등 10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군산의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16곳에서 26곳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지정 구역의 1,100여 개 점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면서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된 소상공인 점포 수는 2,700여 개에 달합니다. 군산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송동 롯데마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한 결과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가 제곱미터당 272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군산 지역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51% 올랐습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 철길숲에 비상호출 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합니다. 군산시는 철길숲 158 구간 3곳에 비상호출 긴급 시스템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해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철길숲 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 작동만으로 119에 자동 신고됩니다. 한편 군산 철길숲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전 구간에는 감시 카메라 185대와 볼라드 86대 등이 설치됐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여객선 정박 기능을 갖추면서 고군산 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됩니다. 군산항에 정박했던 여객선이 새만금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운항 횟수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관광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 방파제 끝 관리부두가 부장교 설치를 마치고 여객선 정박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항에 정박했던 여객선이 5월 1일부터 새만금 신항으로 이전합니다. 고군상카 회리호는 그동안 군산항에서 출발지인 장자도까지 31km, 1시간 40여 분을 이동해야 해 비효율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승객을 태우기 전 이동 시간이 4개 섬을 경유하는 운항 시간보다 3배 가까이 소요돼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박지가 새만금 신항관리부두로 변경되면서 장자도까지 이동 시간이 70분 단축됐습니다. 이로써 30분이면 장자도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운항 횟수는 평일 3항차, 주말 4항차로 1항차씩 늘었습니다. 장자도와 방축도, 명도, 말도 등 구간별로 달랐던 요금도 7,700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번 조치는 말도와 명도, 방축도, 인도교 전면 개방을 앞두고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군산군도 여객 수송은 지난 2024년 이후 연평균 35% 증가세를 보여 인도교가 개통되면 트레킹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항차 증편을 통해 700명 이상의 트레커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이용객들의 대기 시간 없이 섬과 섬 사이의 비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신항으로 정박지를 옮긴 여객선. 고군산군도 관광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과 연도를 잇는 항로에 오는 10월이면 새 여객선이 취항할 전망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통해 새 여객선이 건조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30%라고 밝혔습니다. 새 여객선은 250톤급으로 200명이 승선할 수 있고 차량은 12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로컬푸드 효과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는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실증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프로그램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관계자에게 지역 먹거리 정책 강연과 전시, 시식체험 등을 운영합니다. 또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의 텃 논밭 만들기 체험과 전통 농기구 체험, 농작물 수확 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 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 6곳에서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납포면과 회염면, 인피면, 서주면, 대야면, 선유도 등 6개 보건지소에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군산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는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5월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대상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합산해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리더 33명을 배출했습니다. 자원봉사대학은 지난 2월 2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2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운영해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33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수료생들은 봉사단체로 등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배움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변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개정면 신규 착한가게 해오름 펜션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개정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개정동 부녀회가 경로 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며 군산 중앙교회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부녀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함께 나누었고 오래된 3대가 함께 생활하는 네 가족을 선정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